자, 이어서 다섯 번째 동영상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한 형태의 셀렉트문을 보셨는데, 이 셀렉트문은 한 개의 테이블에서부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을 검색하는 이런 형태의 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쿼리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쿼리 내용을 한번 볼까요? retrieve name address of all employ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mployee 테이블로부터 이름과 주소를 검색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who works for research depart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이름과 주소는 employee 테이블에 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employee 테이블에는 각 사원이 어느 부서에 일하느냐라고 하는 근무 부서 번호, 이 근무 부서 번호만 엠플로이 테이블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O라고 하는 애트리뷰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들에서 배웠던 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의 엠플로이 테이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엠플로이 테이블에는 근무 부서 번호가 몇 번이냐라고 하는 근무 부서 번호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의 이름은 어디 있느냐 하면 부서 테이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플로이 테이블에는 이것만 들어있고, 부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별도의 테이블에서 각 번호의 부서 테이블에 부서의 이름이 무엇이고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이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엠플로이 테이블만 가지고는 이 질의를 표현할 수가 없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에 걸쳐 있는 정보를 이용해야만 이 질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select 사람의 이름은 employee 테이블에 fname, lname 요게 이제 들어있고, 주소는 address라고 하는 예로 들어있죠. 그래서 검색하고자 하는 결과의 애트리뷰트는 뭐냐 하면 fname, lname, address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애트리뷰트가 결과 애트리뷰트고, from절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employee, department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부서의 이름이 디파트먼트예요. 그래서 dname equal resea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dname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애트리뷰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dname이 research인 부서에 부서 번호가 어디 들어있냐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D 넘버라고 하는 요 열에 들어 있습니다. D 넘버. 여기가 D 넘버, 여기가 D 네임. 그래서 리서치라고 하는 이름의 부서에 부서 번호를 가지고 와서 이 번호를 엠플로이 쪽에서 사원 번호 DNO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가지고 오면 바로 이 사람이 리서치라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이에요. 부서 테이블에서 리서치라는 이름의 부서 번호를 가지고 와서, 이 부서 번호가 여기 D 넘버죠. 부서 번호를 가지고 와서 이 값을 employee 테이블에 DNO, 이게 이제 외래키입니다. 이 외래키를 가지고 얘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이 DNO, 요거는 employee 테이블에 있는 각 사원의 근무 부서 번호를 가지고 있는 열이에요. 그래서 이 DNO 값으로 이 D 넘버를 가지고 있는 요 사람을 찾으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서치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이에요. 그 사원의 fname, lname, 어드레스를 검색하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두 테이블에 걸쳐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면 from절에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from절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해서 두 개의 테이블에 걸쳐 있는 것을 조건으로 검색을 하는 이런 질의를 조인 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join이라고 하는, 영어에다가 query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뒷장에서 배우시겠지만 관계 대수라고 하는 이제 그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수 연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 연산 중에서 두 테이블을 결합하는 연산을 조인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 조인 연산이 포함된 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테이블을 결합하는 것을 조인이라고 하는데, 두 테이블을 결합하는 조건이 바로 요겁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엠플로이 테이블을 결합하는 조건, 요게 이제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 DNO의 값을 D 넘버의 값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제 조인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인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from절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으면 이 두 테이블을 결합하는 조인 조건이 뭐 거의 100%, 뭐 없으면 이제 모든 가능한 이제 짝을 다 조인하는 이제 이런 이제 소위 카테이션 곱이라는 형태의 조인이 됩니다만,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from절에 테이블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둘을 조인하는 조건이 where절에 반드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두 테이블에 걸쳐 있는 지리의 이제 예를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리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every project located in Stafford. 스태포드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검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색 결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의 리스트, 그 프로젝트의 번호, 프로젝트 번호가 최종적으로 결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컨트롤하는 부서의 번호, 감독, 관리 부서 번호, 그리고 그 부서의 매니저의 라스트 네임과 주소와 생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얘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테이블이 있으면 이 프로젝트 테이블에 프로젝트 번호도 있고 프로젝트 이름도 있고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뭐가 있냐면 DNUM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 번호가 몇 번이냐라고 하는 부서 번호가 있어요. 이 부서의 관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부서 테이블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이 테이블은 부서 번호가 있고요. 부서 번호의 이름은 D 넘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그 다음에 부서의 이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MGRSSN이라고 그래서 이 부서의 관리자 사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원 번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원, 이 관리자가 발령받은 날짜, 관리를 시작한 날짜가 뭐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관리 부서의 이 부서를 컨트롤링 하는 부서의 관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어요. 그 관리자의 사원 번호가 여기 들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 각 사원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지 않고 엠플로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이 엠플로이 테이블에 가게 되면 SSN이라고 하는 필드가 열이 있는데, 이 SSN이라고 하는 열이 각 사원의 번호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생일은 뭔지, 주소는 뭔지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포드에 위치한 프로젝트, 이것은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수행 위치가 스태포드인 프로젝트에 감독 부서가 여기 D 넘버에 있어요. 이 부서 번호를 이용해서 이 부서가 어느 부서이고 그 부서의 관리자 사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고,
이 관리자 사원 번호를 이용해서 그 사원의 이름이라든가 나머지 부서의 정보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엠플로이 테이블에서. 그래서 이 질의는 세 개의 테이블이 관계가 된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야만 찾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from절에 프로젝트, 디파트먼트, 엠플로이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으로는 우선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위치가, 프로젝트의 위치가, 로케이션이 스태포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로케이션, P 로케이션이죠. P 로케이션이 스태포드인 프로젝트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P 로케이션에 해당 위치한 프로젝트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프로젝트들을 찾고 그 각 프로젝트에 관리 부서 번호가 있습니다. 이 관리 부서 번호는 DNUM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DNUM이라는 번호를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로 갖는 부서를 찾습니다. 부서 테이블에서의 부서 번호는 D넘버라고 하는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DNUM하고 D넘버하고 같은 것끼리 부서 테이블을 조인합니다. 그 조인에 대한 조건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조인 조건은 프로젝트와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조인하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 그 관리 부서의 부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관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 테이블에 mgr ssn 열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mgr ssn 값을 사원 테이블에 사원의 부서 번호로 하는, 요건 사원 테이블의 사원 부서 번호죠. 그래서 사원 부서 번호로 하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디파트먼트 테이블하고 엠플로이하고 조인하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 요 세 개 테이블이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 테이블을 조인하기 위한 두 개의 조인 조건이 이렇게 사용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스태포드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부서의 관리자의 사원이 나오고 그 사원의 last name, address, bdate, 생일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번호와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의 번호, 여기 보시게 되면 리스트, 프로젝트 넘버, 컨트롤링 디파트먼트 넘버, 그리고 그 디파트먼트 매니저의 last name, address, bdate 이렇게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번호, 컨트롤링 디파트먼트의 번호, 그리고 사원에 대한 정보, 이게 이제 셀렉트 결과로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에 걸쳐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from절에 세 개 테이블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테이블을 조인하기 위한 두 개의 조인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원의 프로젝트에 컨트롤링 부서 번호가 D넘으로 되어 있는데 이 D넘이 프로젝트 테이블의 부서 번호다.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는 D넘버다. 이 DNUM이라는 것하고 D넘버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어느 테이블에 있는 애트리뷰트다라고 하는 것이 웨어절의 조건에 표시가 없어요. 왜 표시가 없느냐 하면 DNUM이라고 하는 이 애트리뷰트 이름은 프롬절에 있는 프로젝트, 디파트먼트, 엠플로이 이 세 개 테이블 중에서 프로젝트 테이블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NUM이 어느 테이블에 있는 애트리뷰트다라고 하는 표시가 웨어절에 없는 거예요. D넘버도 마찬가지입니다. D넘버도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있는 열이에요. 그래서 이 D넘버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다. 이렇게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표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MGR SSN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있는 것이고요. SSN은 엠플로이 테이블에만 있는 거예요. P넘버는 프로젝트 테이블에만 있고 DNUM은 프로젝트 테이블에 있고 얘는 엠플로이 테이블에만 있는 애트리뷰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트리뷰트 이름들이 from절에 있는 세 개 테이블에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군데만 나오기 때문에 굳이 표시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from절에 여러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들에 같은 이름의 애트리뷰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애트리뷰트 이름만 있어 가지고는 이게 어느 테이블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걸 구분을 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제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모호한 애트리뷰트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모호하냐라고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테이블인데 동일한 이름의 애트리뷰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트리뷰트 이름만 가지고는 어느 테이블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 속했는지 알 수 없다. 어디에 속했는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시켜주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애트리뷰트 이름 앞에 릴레이션 이름을 같이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from절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employee, department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예제는 부서의 이름이 dname이라고 이렇게 애트리뷰트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dname만 써도 이게 어느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이 예제에서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d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부서의 이름이 dname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name이라고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사원들의 이름이 사원 테이블에 employee 테이블에 사원의 이름이 fname, lname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fname이라고 뭐 lname이라고 쳐봅시다. 이걸 lname이라고 하지 않고 name이라고만 그냥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로는 우리 예제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디파트먼트의 이름도 name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 employee의 last name도 name이라고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부서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name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부서 테이블의 name인지 employee name인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름을 똑같이 했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부서 테이블의 이름을 앞에 써주고 점을 찍어주게, 릴레이션의 이름을 앞에 써주고 점을 찍어서 애트리뷰트 표시를 해주면, 그럼 이게 어느 릴레이션에 속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의 이름을 앞에 써주면 됩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부서의 번호를 나타내는 것을 dnumber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예제에서는 dnumber라고 표시하지 않고 number라고만 표시했다고 쳐봅시다. 가정을 합시다. 엠플로이 테이블에서 사원들의 근무 부서 번호를 아까 앞에서 예제가 있었지만 DNO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넘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넘버라고만 표시하면 D 넘버라고 했네요. D 넘버, D 넘버 이렇게 둘 다 똑같은 이름으로 표시했다고 가정하면 D 넘버라고만 표시하면 이게 엠플로이 테이블에 대한 건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릴레이션의 이름을 앞에 써주면 됩니다. 디파트먼트.d 넘버, employee.d 넘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테이블에 속한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같은 이름이 여러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구분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애매모호한 상황을, 동일한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의 어느 테이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 어느 릴레이션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써줬는데, 사실은 이름이 다르더라도, 다시 말하면 릴레이션에 그 애트리뷰트 이름이 해당 릴레이션에 한 번만 나오더라도 릴레이션의 이름을 앞에 써줘도 됩니다. 같을 경우에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달라도 써줘도 됩니다. 써줘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죠. 앞에 예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SSN이 엠플로이 테이블에만 있습니다. MGR SSN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테이블에 속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안 했는데, 이걸 앞에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디파트먼트 .mgr SSN equal
employee SSN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귀찮게 이게 어디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데 굳이 이거 안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략한 것이고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 릴레이션의 이름이 어느 테이블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요거를 이제 나중에 뒷장에 가시게 되면 관계 해석을 배울 때는 여기 어느 테이블에 속한 터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준다 라고 해서 이걸 튜플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관계 해석은 이 터플 변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안 써줘도 구별된다 그러면 터플 변수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제 터플 변수가 생략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같으면, 애트리뷰트 이름이 같으면 이게 어느 테이블에 속한 터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 주기 위해서 릴레이션의 이름, 즉 터플 변수가 앞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는 양쪽 테이블에 애트리뷰트 이름이 같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A, 여기 A, 애트리뷰트 이름이 같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R1이라는 릴레이션이고 이게 R2라는 릴레이션이다. 그랬을 때 A만 해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구별해 주기 위해서 R1.A 또는 R2.A 이렇게 해서 구별했다. 그런데 동일한 테이블 사이의 조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 employee 테이블하고 employee 테이블하고의 조인, 같은 자기 자신과의 조인, 이렇게 되면 한쪽 테이블도 employee, 또 다른 쪽 테이블도 employee, 자기 자신과의 조인은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테이블이 가상적으로 여기 하나 카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employee 테이블에 대한 하나의 카피, employee에 대한 또 다른 테이블에 대한 카피, 이 두 카피 간의 조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쪽 테이블 이름도 employee, 이쪽 테이블 이름도 employee, 애트리뷰트 이름도 여기에 있는 애트리뷰트 이름들이 다 똑같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트리뷰트 이름 앞에 테이블 이름만 있어 가지고는 이게 이 왼쪽에 있는 카피에 대한 것인지 오른쪽에 있는 카피에 대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테이블의 이름에 대해서도 별명을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이름에 별명을 주는 방법, 이걸 이제 별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테이블에 터플 변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employee를 E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 S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 그 employee에 대한 E라는 이름의 카피, employee에 대한 것을 S라고 하는 이름의 카피, 이렇게 E라는 카피, S라는 카피, 이 카피의 별명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 테이블의 터플의 변수의 이름이 ES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거나 테이블에 대해서도 별명을 줄 수가 있어서 같은 테이블끼리 사이의 조인도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쿼리 8은 뭐냐 하면 각 사원들에 대해서 사원의 이름, first name과 last name, 사원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또 뭘 검색하느냐면 그 사원의 슈퍼바이저, 쉽게 얘기하면 멘토입니다. 사원과 그 사원의 멘토도 사원이죠.
그 멘토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도록, 사원의 이름과 멘토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도록 하는 지리가 요 8번째 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employee라고 하는 똑같은 테이블에 대해서 사원에 대한 카피가 있고 그 사원에 대한 멘토에 대한 카피가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카피가 있다. 하나는 사원이고 하나는 멘토 사원이고 이렇게 두 개의 카피가 있다 생각하고 이 둘 간에서 각 사원의 슈퍼바이저, 멘토에 대한 애트리뷰트는 멘토는 슈퍼 SS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슈퍼 SSN이 바로 멘토 사원의 번호예요. 이 멘토 사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이 사원의 사원번호, 사원번호는 SS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 멘토 사원번호를 SSN으로 갖는, 즉 사원번호로 갖는 사원을 찾으면 바로 이 사람의 멘토 사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리에 보시게 되면 select from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from employee의 e라는 카피. 자, 요 e라는 카피 별명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즉 터플 변수는 어떻게 붙이느냐면 employee as e 하게 되면 여기 바로 요 테이블에 대한 e라는 카피 별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카피를 더 만듭니다. employee as s라는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요 as는 생략해도 됩니다. 릴레이션 이름 뒤에 블랭크 한 다음에 e, 릴레이션 이름 다음에 블랭크 한 다음에 s, 이렇게 하시게 되면 릴레이션의 이름에 명시적으로 터플 변수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e.ss 슈퍼 SSN, s.ssn 이렇게 하게 되면 사원의 슈퍼 SSN 멘토 사원 번호를 사원 번호로 하는 멘토 사원을 찾아서 이 e의 이름과, 이게 사원의 이름이죠. S, 이게 멘토 사원이죠. 멘토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테이블 간의 조인, 같은 테이블을 여러 번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릴레이션의 이름에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 릴레이션의 이름에 별명을 붙이는 방법은 릴레이션 이름 뒤에 as는 생략해도 되고요.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별명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터플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 터플 변수는 꼭 같은 이름의 테이블들에만 터플 변수를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앞에 가서, 앞에 이제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mployee as d, e, department as d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달라도 이렇게 터플 변수를 줄 수 있습니다. 별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기 department라고 쓰지 않고 d.dname, employee. 이 dname이 아니라 이 이렇게 별명을 사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꼭 같은 경우면 터플 변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터플 변수를 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릴레이션 이름을 터플 변수로 대신 사용해서 이렇게 릴레이션의 이름을 이렇게 쓴 것이 되고, 같은 테이블인 경우에는, 같은 테이블 간인 경우에는 릴레이션의 이름만 가지고 구분 안 되니까 터플 변수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니까 이렇게 명시한 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별명을 붙이는 방법, 즉 터플 변수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별명을 붙일 때 릴레이션에 대해서만 별명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애트리뷰트 이름에 대한 별명도 줄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employee, 이게 from절이 앞에 있습니다. 이게 from 한 다음에 employee as 한 다음에 별명을 줄 수가 있었죠. 이 별명을, 릴레이션에 대한 별명을 줄 때 괄호를 치고 이렇게 애트리뷰트들에 대한 이름도 이렇게 별명을 쭉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employee라고 하는 이 테이블의 e라는 카피, e라는 별명의 테이블은 애트리뷰트 이름을 이 이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원래 있던 employee의 애트리뷰트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을 쓰겠다. 이렇게 애트리뷰트에 대한 별명까지 바꿔서 별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as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트문의 기본적인 형식은 select from where를 한 다음에 where절에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where절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런 조건도 안 줬다. 다시 말하면 모든 터플이 다 검색 대상이 된다. 어떤 제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니까 모든 것이 결과로 다 나온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select SSN from employ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mployee에 있는 터플들 중에서 사원 번호만 가지고 나오는데 where절의 조건이 없어요. where절의 조건이 없으니까 employee 테이블에 있는 모든 터플들, 모든 사원들의 사원 번호를 검색하는, 그게 지금 이제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from절에 테이블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테이블에 있는 터플들을 where절에 있는 조건에서 이 터플하고 이 터플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짝을 찾고 얘하고 만족하는 짝을 찾고 이런 식으로 두 테이블에 있는 터플들을 결합하는 것이 이제 where절의 조인 조건으로 주어지는데, where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from절의 테이블이 두 개인데 where절이 생략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짝을 지울 수 있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터플하고 이쪽에 있는 모든 터플하고 짝을 다 만듭니다. 이쪽에 있는 터플하고 또 짝을 다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짝을 다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3개의 터플이 있었고 여기 4개의 터플이 있었다. 그러면 이 3개하고 이 4개의 모든 가능한 짝을 다 만들면 12개의 짝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짝을 다 만드는데, 이런 모든 가능한 짝을 다 만드는 것을 카테이션 곱이다 혹은 크로스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where절이 생략되면, from절의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where절이 생략되면 모든 가능한 모든 가능한 결합을 다 만드는 그런 게 됩니다. 자, where절을 생략했을 때는 조건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결과에 다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select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애트리뷰트 이름 뒤에 별표를 넣으면 모든 애트리뷰트 이름을 다 나열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employee 테이블에 모든 애트리뷰트 값이 결과에 다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애트리뷰트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려면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별표를 해주시게 되면 모든 애트리뷰트 이름을 다 나열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where절에 dno equal 5라고 되어 있네요. 근무부서 번호 dno 값을 5로 하는 사원들의 모든 사원들의 애트리뷰트 값, 모든 정보들을 다 검색하는 이제 그 결과가 별표가 되겠습니다. from절에 보시게 되면 테이블이 두 개예요. 이 두 테이블을 결합하는 조건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데 이 별표라고 해놨으면 employee 테이블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하고 둘을 요 조건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 별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애트리뷰트,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애트리뷰트, 이 양쪽에 있는 애트리뷰트들을 차례차례 모두 다 나열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게 되면 from절에 테이블이 두 개가 있고 where절에 조건이 없어요. where절에 조건이 없으면 모든 가능한 짝을 다 만든다 얘기했죠. 모든 가능한 짝을 다 만들고 거기에 결과에 나오는 이 결과 터플의 애트리뷰트들도 양쪽의 애트리뷰트들이 다 나온다. 그게 이제 요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 프로덕트 내지는 카테이션 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카테이션 곱의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요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SQL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SQL을 집합으로 다루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번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째 동영상 강의였죠. 요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